안녕하세요. 뽐뿌 드리는 남자 호박입니다. 이번에 여러분께 뽐뿌를 드릴 녀석은 바로 일본에서도 난리가 난 그 물건 메탈빌드 에반게리온입니다. 그 전에 이번 편에서는 에반게리온의 그간 나온 제품들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것이 주가 됩니다. 메탈빌드 리뷰를 바로 보고 싶으시다면 뽐뿌 드림 편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도 우리의 중국 전매상들이 일본 발매일에 몰려와서 메빌 에바를 싹 쓸어갔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에반게리온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워낙 일본에서 인기가 많기 때문에 중고가가 정가의 2배로 치솟는 현상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신세계 에반게리온은 1995년 10월부터 1996년 3월까지 TV에서 방영했던 애니메이션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에반게리온을 처음 접한 게 꽤 빨랐었어요. 1996년 초였으니까요. 당시에 이런 쪽으로 상당히 빠르던 친구가 비디오 테이프를 가져와서 같이 봤던 게 제 에바 덕질의 시작이었습니다. 첫 두 편을 보았는데 에반게리온이 사도 사키에를 처치할 때의 액션이나 연출이 그간 봐왔던 TV 애니메이션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엄청난 역동감과 화려한 연출. 와. 더군다나 개성이 넘치고 특이한 캐릭터들, 수많은 상징과 떡밥들, 파고 또 파도 이야기거리가 많은 컨텐츠였기 때문에 90년대 중후반은 한국과 일본에선 에반게리온이 아주 지배적인 컨텐츠였습니다. 올해 봄에 넷플릭스를 통해 옛날 에반게리온 시리즈가 스트리밍될 예정이니까요. 아직 안 보신 분이라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고요. 옛날에 보셨던 분들이라도 다시 한번 깨끗한 화질로 정주행을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에반게리온 초기 이야기를 해보자면 처음 등장 시에는 이것이 정말 주인공 기차가 맞는 것인지 의심이 들 정도로 흉하게 생겼다 생각했습니다. 애니메이션 제작 시에 한 스텝이 에반게리온 초기를 보고서 첫 회에 나오는 악당인가? 그런 것 치고는 너무 힘을 준 것 같은데? 라고 오해를 한 것도 납득이 가는 디자인입니다. 더군다나 생체병기라는 설정상 거대한 인간의 몸에 갑옷을 두른 듯한 디자인이 영 프라모델 같은 것으로 나오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반다이가 어떤 회사입니까?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서라도 팔릴 만한 것은 내놓는 회사입니다. 반다이에서 96년에 처음 나온 에반게리온 프라모델은 영 볼품이 없었습니다. 관절이 분절되어 있지 않은 디자인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 팔이 굽혀지지 않았고요. 디테일이나 프로포션도 영 별로였죠. 하지만 이내 97년에 나온 LMHG 에반게리온은 여러모로 혁명적이었습니다. 팔의 내부 관절을 만들고 그 위에 고무 재질로 외피를 덮는 방식의 다중사출을 사용한 것인데요. 원작 애니처럼 매끈하고 인간과 비슷한 모습의 팔이 그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가동이 되는 그런 엄청난 기술을 보여준 거죠. 물론 팔 관절이 내부에서 빠진다든가 겉에 고무 재질이 찢어진다거나 하는 등의 내구도에 있어서의 문제는 좀 여러모로 단점이긴 했습니다. 이후에 반다이에서 PG 에반게리온까지 내놓았던 걸 보면 나름 잘 팔리는 효자 상품이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극장판 엔드 오브 에반게리온으로 결말을 낸 뒤에 에반게리온의 인기는 사그라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그 우울한 결말이 좀 많은 팬덤에게 상처를 주기는 했었어요. 물론 이후에 수많은 애니메이션들의 에반게리온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조용하고 무감정한 여성 캐릭터라든지 아스카 같은 츤데레 여성 캐릭터가 여러 애니메이션에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렇게 에바는 옛날에 인기가 많았지 하는 추억의 애니 정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이낙스로부터 독립을 한 안노이 데아키는 새롭게 스튜디오 카라를 차리고 에반게리온의 신극장판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극장판인 에반게리온 서가 개봉을 하면서 잠들어 있던 에바 덕들이 눈을 뜨기 시작했고, 두 번째 극장판인 에반게리온 파가 개봉을 한 뒤에는 다시금 에반게리온 팬덤이 폭발하였습니다. 물론 프라와 액션 피규어를 좋아하는 저에게는 에반게리온 관련 상품이 다시 나오는지가 중요했죠.
신극장판의 프라모델은 반다이는 물론이고 고토부키아를 통해서도 나왔습니다. 반다이는 옛날 LMHG와 같은 다중사출의 팔을 그대로 적용하였고, 프로포션은 큼직한 실루엣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무래도 TV판에 비해서 신극장판이 에반게리온의 체형이 다부지게 바뀐 걸 그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고토부키아는 팔 관절을 일반적인 노출 관절로 한 대신에 프로포션이나 가동성에 있어서는 반다이제보다는 훨씬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고토부키아답게 반다이제에 비해선 좀 비싼 감은 듭니다. 뭐 따져보면 고토부키아가 비싼 게 아니라 반다이가 워낙 싸게 나오는 거죠. 완성품 액션 피규어 쪽을 본다면 반다이에서 로보톤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극장판 애니에 맞는 프로포션과 조형, 그러면서도 웬만한 인간의 동작은 다 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가동성하며, 로보톤으로 나온 에반게리온 액션 피규어는 크기가 약간 작은 것을 제외하고는 최고의 에바 피규어로 현재도 꼽히고 있습니다. 비슷한 크기의 라인업으로는 카이오드에서 리볼텍 시리즈로 에바를 먼저 내놓기도 했었는데요. 로보톤이 나온 이후로는 좀 쩌리 취급이 된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조형에 대해서라면 아마 메디콤 토이에서 나온 대형 액션 피규어가 최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12인치로 애니메이션이나 특촬 캐릭터를 내주던 메디콤에서 에반게리온을 내놓을 줄은 정말 몰랐었는데요. 가동성이나 내구성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 있긴 하지만 조형과 도색, 그리고 크기에서 주는 박력이 정말 대단한 녀석입니다. 가격도 그만큼 박력 있게 비싸고요. 올해 4월에 신극장판 버전의 초호기가 메디콤 토이의 서브 브랜드인 마펙스로 나올 예정입니다. 크기는 기존 메디콤의 반 정도 되는 사이즈이지만 조형과 도색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가격이 8,800엔이니까요. 기존의 메디콤 피규어에 비해서 가격도 싸고, 또 너무 큰 피규어를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이 사이즈의 피규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애니메이션 그대로의 모습을 원하는 분들이라면 마펙스 시리즈로 구매를 하는 것도 뭐 나쁘진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마펙스 에바도 지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메탈빌드 에반게리온에 대한 리뷰를 뽐뿌드림 리뷰편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것도 같이 봐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